대한민국은 일대 큰 변화의 과정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탄핵 심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각종 연루자들이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구속되거나 곧 기소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본 여러 형태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일가가 오랜 기간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축적한 재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권력형 부정축제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이 사법 처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이 오랜 아마 국민들의 정서상도 그렇고 법 정신으로 보더라도 아마 그것이 가장 정의에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이 오랜 권력에 빌붙어서 부정의 권력을 계산을 축적해 왔다면 이것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가족들이 너무 오랜 기간 이 재산들을 축적해왔고 불려왔고 은닉해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냐, 어디까지를 부정한 재산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보면 이제 일제시대에 그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권력에 빌붙었던 사람들 보면은 아주 명백한 그 불법성과 명백한 것만 우리가 현수해 왔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보면 그 후손들이 소송을 걸어서 제대로 환수 못한 재산들도 많습니다. 친일 재산도. 이번 기회에 이런 자들이 부정으로 획득한 재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에서 반드시 국가에 환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후대들이 떵떵거리고 살지 않도록 만든다는 그런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헌법과 관련된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난 그 유신 시대 때서부터 무려 4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최순실 일가 이 부정축제, 지금 헌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과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최순실 일가의 것이냐 아니면 이 박근혜 대통령 일가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논쟁이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당연하고 또 역사의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일찍이 2011년에 친일재산 환수법에 대해서 헌재가 내린 판결은 충분히 소극적 박탈이 예상되어 있던 사안이었다라고 하는 점과 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판결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부정축제에 대한 재산 환수, 몰수에 대한 부분도 정말 우리 헌정 역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바로잡고 우리 헌법이 명시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번에 반드시 제정이 돼서 국민들의 정의 감정에 부합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최순실 재산은 얼마일까요? 5천만 국민들의 퀴즈로 떠올려진 문제입니다. 수천억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수조라는 이야기도 있고 독일 검찰로부터 흘러드는 이야기는 70억 유로
약 7조 5천억 원 되는 것이죠. 반면에 최순실은 지난번 감방 청문회에서 자신은 독일에 한 푼도 없다고 호언을 했습니다.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전에 독일 복수 교포들의 최순실 재산 제보를 받고서 국세청 출신의 우리 오늘 패널로 나오신 안홍구 전 대구 국세청장님, 또 주진우 기자, 오랫동안 최순실 재산 추적해 오셨던 언론이죠. 저희들이 독일에 가서 그 독일 제보자들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도 확인을 했고, 또 최순실 소유로 추정 의심되는 호텔이나 식당들도 다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홍구 국장님께서 워낙 이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독일에서 받은 모든 지금 그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최순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돈 세탁 흐름의 과정을 그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까지 포함을 하는 큰 그림을 이번 주 내로 그려서 언론에 발표하고 특검에 넘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번 주는 넘기지 않고, 워낙에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안홍구 국장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전문가가 볼 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된 유사인의 최대 규모의 돈 세탁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최대한 좀 정교하게 확인을 하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주는 넘기지 않겠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이번 주 내로 언론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은 국민화병치유법으로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한 푼도 빠짐없이 몰수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회나 특검이나 국세청에서는 재산 규모 파악조차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좀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과 또 답답한 현실을 담아서 저희들이 긴급 이 특별법 공청회를 실시하게 됐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을, 최순실과의 재산을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몰수할 것인지, 이것이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어쩌면은 좀 더 광범위한, 좀 더 많은 의견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좀 보완된 공청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그걸 가지고 후속적인 공청회를 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사태는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사상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이고, 여기에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공범으로 나선 재벌들, 또 이를 방치한 감사원, 검찰, 언론, 또 여당인 새누리당 같이 합세한 것입니다. 또 관료들, 직업적 관료들도 그에 완전히 맹종해서 이러한 범죄 사건에 또 이러한 결과를 일으키는데 봉사로 기여를 분명했습니다. 헌법상 또 국가적으로 있는 감시 견제 제재를 맡고 있는 공적 기구들이 전혀 작동되지를 않았습니다. 야당인 저희 민주당도 좀 더 유능하고 끈질기게 이 사태를 적발하고 감시하고 견제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최소화 되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이 법안은 다소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문가들 말씀 듣고 보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또 많은 귀한 말씀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법 상태 그리고 그 불법 상태에서 형성된 그런 또 다른 불법 상태, 이런 파생된 그러한 상태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분명 그 상태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기존의 이제 죄형법정주의, 형사법의 여러 원칙들, 또 법치주의에 관련된 원칙들, 이거하고 부딪히는 것이 쟁점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헌법상의 기존의 원칙과 제도들과 잘 융합을 하면서 이렇게 불법 상태를 제거하고 법치주의를 또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과제인데요.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뤄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불법 상태나 불법에 의해서 파생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적 가치와 헌법적 질서를 오히려 훼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불법 상태와 파생된 불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 또한 헌법 가치를 지키고 헌법의 제도를 지키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 또 하나의 고의수단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기존의 그 헌법상 또 형사법상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